애플, 구글, 페이스북, 인문학 석사들처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다. 인공지능은 SF가 아니다. 개념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주사 김정희가 활동하는 시기에 시작됐고, 본격적인 연구는 1950년대 서부 개척 시대의 스피릿,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이 만들었다는 프로그래머스처럼 칸트에게 영향을 받았다. 데카르트. 인공지능의 뿌리이자 줄기이자 꽃, 팅크. 칸트, 인문학과 수학으로 무장한 인공지능 시대의 엘리트. 월스트리트에는 칸트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다. 칸트. 1970년대 아폴로 계획이 종료되자 나사에서 로켓 과학자들이 실직을 당했고, 상당수가 월스트리트를 갔다. 그리고는 물리학 공식을 주식 채권 선물 옵션에 적용해서 거액을 벌였다. 그게 아이비리그, 스탠퍼드, 미트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합세했다. 우리 돈으로 최대 조 단위의 연봉을 받는 칸트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이후에 칸트들은 자신들의 수학적인 지식과 능력을 금융, 인공지능 개발에 쏟아부었다. 세계에서 돈을 가장 쉽게,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은 월스트리트다. 지금 월스트리트 있고 앞으로도 월스트리트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추세 매매 기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시 리버모어는 초기 자금 10만 원을 2조 원대로 벌렸다. 월스트리트 영웅이란 피터 린치는 무일푼을 시작해서 13년 만에 14조 원 이상 벌었다. 이후 이거는 은퇴했다. 헤지펀드의 전제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도 일주일 만에 1조 원 벌었다. 수학과 과학을 잘 적용하면 된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되죠. 1990년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미트 수학과학 소재들이 팀을 꾸려서 라스베가스로 향했다. 그리고 5년 동안 수백만 달러를 땄다. 미트, 이건 마술이 아니라 단지 수학일 뿐이야. 셔플 트래킹이라고 부르지. 기본적으로 확률 분포를 이용할 뿐이야. 블랙잭을 했던 5년 동안 우리는 단 한 해도 돈을 잃은 적이 없다며 얼굴 없는 투자자들에게 30%의 이익을 배당을 해도 없었다고 고백한다. 2000년 후반에는 미트의 수학, 과학 수재들이 매사추세츠 복권을 공략했다. 그리고 몇 년에서 800만 달러가 넘는 당첨금을 받았다. 매사추세츠의 복권을 공략한 학생들은 학교 과제로 복권 당첨 확률을 연구하다가 당첨 원리를 파악하게 됐고, 이를 활용해서 800만 달러를 벌였다고 한다. 미트 학생들이 라스베가스 카지노와 매사추세츠 복권을 공략할 때 사용한 주 무기는 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확률이다. 확률. 세계에서 돈을 가장 쉽게,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의 비밀이라. 아버지는 신발을 만드는 중소기업의 대표다. 하지만 이들은 경전의 경영이라 하는 것은 관심이 없었다. 순수 학문 수학에 있었다. 데카르트, 파스칼, 페르마, 뉴턴, 맥스웰, 아인슈타인, 델, 하이젠베르그 같은 수학 과학 교과서의 진정한 저자들이 평생 뜨겁게 몰두한 철학을 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타산 정약용이 말한 문심 해두가 열리고 아이의 두뇌가 혁명적으로 바뀐다. 수학과학은 물론이고 모든 학문의 달인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참조자가 된다. 정리를 하자. 철학에 빠진 수학과학 공부는 비유하자면 포톤과 총탄이 나무는 전쟁터에 나무로 만든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이다. 스스로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는 길을 간다는 것이다. 프랑스 수학의 저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답은 철학이다. 프랑스는 전 국민이 철학을 하는 나라. 프랑스는 철학의 나라다. 패션이고 그 다음에 와인이라는 것을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유치는 우리 민족의 철학을 금지했다. 생각하는 민족은 총칼을 든 민족보다 더 무섭기 때문이다. 군사정권 같은 경우 아예 철학을 말살하시피 했다. 철학. 하지만 본질은 일제의 강점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 모습은 바뀌었지만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수학과학을 전혀 못하는 아이들은 공식조차도 잘 외우지 않는다. 한마디로 공부를 아예 하지 않는다.
제법 괜찮은 성적을 얻는 아이들은 공식을 잘 배워두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뇌에 인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푼다. 한마디로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한다. 반면에 이 두 과목에 통달한 아이들은 철학을 배운 적이 없더라도 스스로 왜? 라는 철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논리적인 증명 또 실험이라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공식을 이끌어내서 자기 것으로 만든 뒤에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푼다. 즉 아이들은 철학적인 사고로 수학 과학에 접근했기 때문에 철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아이가 이제부터라도 철학을 한다면 수학과 달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아니 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수학과학 실력을 기억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오직 철학으로 이룰 수가 있다. 물론 사고욕을 많이 받으면 성적이 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 양심적인 사교육 전문가들이 증언하듯이 단순 암기와 문제풀이 반복을 통해서 과학의 다른 이름이 철학이다. 우리가 왜 수학과학을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는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려 12년간 수학과학을 배우고도 말이다. 이유는 단 하나다. 철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아이가 학교와 학원에서 그토록 열심히 수학과학을 배우고도 성적은 언제나 제자리인 근본적인 이유를 아는가? 철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사적 지도를 그릴 수가 있다. CEO란 누구고 어떤 길을 가야 하나? 직원이란 누구? 후계자들은 실천하는 경영이 내 안에 고객을 공자가 천재들의 생각을 배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목차로 지도를 그려라. 내가 닮고 싶은 시스템을 가진 인문고전 저자 아직 읽지 않은 책이어야 한다. 책의 목차를 그대로 종이에 옮겨 쓴다. 종이에 사색을 한다. 또 내가 사색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내가 사색한 정리한 글과 내용을 글을 읽으면서 내가 사색한 내용과 천재가 사색한 내용을 비교해 본 뒤에 이를 글로 정리한다. 내가 천재처럼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진지하게 사색한다. 예를 들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선정해서 목차를 종이에 적고 머릿말, 사상, 언론, 행복과 삶, 개인, 사회, 권위, 한계, 원리를 관하여 이런 것들 얼마나 사상은 뭐고 사상과 언론은 어디까지 보호되고 이렇게 자유론을 통독, 정독, 필사한 뒤에 이렇게 목적별로 요약 정리한다. 그리고 내가 사색한 내용을 정리한 것을 비교해보면서 나의 생각과 존 스튜어트 밀의 생각은 무엇이 다른지를 또 내가 이렇게 비교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데슨이 옮기고 책 세상의 변한 율곡 이의 동어문답의 목차는 이렇게 고정된다. 군주 얘기를 나눈다. 신화 얘기를 좋은 군주와 신화, 우리나라에서 도학이, 조정이, 또 금일, 시대 정세, 또 무실, 이숙이, 간인의 판별이, 용현, 또 요체, 이민 정책, 이런 깊은 사색을 한다 한들 소크라테스 같은 천재들이 영혼 가까이라도 갈 수 있겠는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마치 물리학과 학생들이 요약 정리한 상대성 이론에 관한 노트를 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창조적 영혼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테니까 말이다. 또한 미술학원에 다니는 원생들이 모나리자를 보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술적인 영혼을 이해하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니까 말이다. 생각해보면은 일본의 인문학 용어들이 우리나라의 인문학을 점령하다시피 한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세계에 내놓을 만한 독창적인 사상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어쩌면 우리가 니시 야마네 등이 만든 용어를 읽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원하는 인문 고전을 쓴 천재들이 사색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집필할 때 바로 사용한 그 언어이다. 인문 고전의 반열에 오른 해설서부터 시작하라. 해설서, 인문 고전의 태조 이성계가 스스로 무인에서 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수시로 밤을 새워가면서 읽은 책, 태종이 이동건이 자기 경영과 국가 경영의 교과서로 삼은 책, 자신을 가장 위대한 두 임금 세종과 정조가 늘 곁에 두고 읽으면서 자신을 만들어 나간 책, 그렇게 조선 왕들의 필독서가 된 책, 이 책의 이름은 대학 연의로 중국 황제들의 필독서이기도 했다.
고려의 위대한 인문학 자정에서 한영인 해은 한향이 중국에 가서 선수 베껴오고 이런 책들. 인문고전을 반대로는 해설서들은 전제들이 인문고전을 읽고 남긴 사색노트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사색노트는 사색의 바다라는 망망대해를 떠도는 우리에게 든든한 나와 침반이 되어줄 수가 있다. 플라톤 등등등 데카르트 등등등 나침반 1만 번에 가고 평생 읽을 단 한글을 정해라. 1만 번에 가고 저번은 뭐 더나 특별한 점이라고도 없다. 1만 번의 노노를 만났고 또 노노를 첫 장을 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 노노만 읽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담과 정문 사이에 공간 앞에 서 있다. 아마도 스승은 그 누구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사색할 곳을 찾다가 그곳을 택한 것 같다. 이곳에서 소크라테스는 꼼짝도 안 하고 사색의 세계로 침잠했다. 아리스토 데모스가 이렇게 제지했다. 선생님을 그대로 놔두게. 그게 선생님의 규칙이라네. 선생님께서는 사색할 길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셔서 해답을 얻을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스스로 사색을 하신다네. 그러니 방해하지 말게.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와 함께한 전쟁터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들려준다. 당시 우리는 전쟁터에 있었지.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다네. 스승님께서 무언가를 놓고 사색을 시작하셨다니. 당신께서는 한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서서 사색을 거듭하셨지만 해답을 얻지 못하셨네. 하지만 전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사색을 이어나가셨다니. 서서 사색을 하고 꼼짝도 하지 않고 사색하시고 태양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는 그 자리에 떠나셨다네. 플라톤이 아리스토 데모스의 알키비아데스의 입을 통해 들려주는 소크라테스의 사색감을 정리하자면, 첫째, 사색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라. 일을 하다가 사색을 깼으면 사색하라. 둘째,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서 사색해라. 소크라테스 사색은 망가진 두뇌를 복구하는 과정은 원어로 읽어라. 대중의 인문고전을 원전을 읽는 내가 최초일 것이다. 원어. 동서양을 합해서 5천년 동안의 인문고전 원어 읽기. 인문고전 저자증서 번역서를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 제 사람은 없다. 제 아무리 훌륭한 번역자라도 원전에 담긴 그 저자의 영혼까지 번역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는 중역본과 추격본이 아주 많다. 그렇구나. 소크라테스처럼 마크 저커버그처럼 무아지경으로 사색해라. 20세기 뛰어난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추석이 불가하다는 말을 남겼다. 플라톤이 위대한 것은 나도 잘 알지만 설마 그 정도까지일까. 하지만 지금 화이트헤드의 말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의 통찰력을 존경한다. 플라톤은 서양 철학이 2500년 역사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 그렇죠? 정신적으로 살아있을까? 역사는 그들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나 플라톤은 여전히 정신적으로 살아있을 것이다. 플라톤에서 사색하는 법을 가르친 사람이 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모든 철학 행성은 소크라테스에서, 그러니까 화이트헤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주석에 불과하다. 플라톤은 강연에서 자신을 통해 만든 스승 소크라테스. 그렇구나. 역사 고전을 통해서 흥망성쇠의 이치를 파고든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 고전은 모두 국가와 인물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는데 원인을 파고든다. 예를 들면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투키디데스의 필로폰네스를 읽으면서 고대 그리스의 흥망성쇠의 원인을 파하고 사마천의 사기를 읽으면서 유방의 성공 원인과 항우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다. 흥망성쇠. 셋째, 실제로 우주와 사람과 만물의 이치를 파고든 것이다. 세종대왕의 언어의 이치를 파고들어서 한글을 창제한 것과 같이 빌 게이츠 등등 문명과 역사, 권력을 좌우하는 천재들의 생각 시스템에 접속하라. 코로나를 계기로 인공지능 시대를 강제로 돌입했다. 인류가 이전의 비인공지능 시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 창조들이 조만간에 미래 지식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이 인문학 석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이유는 ICT와 디지털을 이유머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의 정치는 뭘까? 경물 취지를 조선시대나 쓰던 말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이 생리학자들이 사생 및 연구 방법은 하버드, 예일, 아이비 리그 학자들의 사생의 공부 방법이 바로 경물 취지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영자들과 투자자들의 경영 및 투자 원칙이 경물 취지이기 때문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경물 취지는 살아있다. 대표적으로 이건희의 어의 이치를 보더라. 세계 3류 기업이 된 삼성을 일시나마 세계 1위의 기업으로, 그리고 이건희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삼성전자는 눈부시게 혁신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비결이 바로 경물 취지이다. 삼성전자 퇴임할 때 부회장이 포크시로 경물 취지를 선물했다. 삼성의 전 임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도 이렇게 경물 취지. LG그룹의 회장 재임시의 매출이 600배 또 수출을 480배 끌어올린 구조견은 살아생전에 그렇게 했다. 사회의 첫 걸음을 들어놓은 여러분에게 대학에서 나오는 경물 취지와 성의 중심 덕목을 당부합니다. 경물 취지. 당신에게 구하고 싶다. 수학적 과학적 사고를 배울 수 있는 인류 최고의 인문학자들. 수학은 게오르크 칸터, 또 곱셈은 어느새 물론이고 계산할 수 있는 현대적으로 프리드 라이프니치, 리베트 힐베르트, 정스러운 불변식론 기하학 등등. 레온하르트 오일러의 법칙으로 유명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쓰고 나니 갑자기 교회에 가고 싶어진다. 거룩하신 발 앞에 내 은혜는 죄를 고백하고 싶어진다. 부록에서 교우서를 위한 인문고전 독서교육 실천 가이드 서로 인사하고, 이 책의 집을 시작한 뒤 2012년 10월 초다. 달고는 걸부터 2년 2개월이 이루어졌고, 무척 힘들게 1년 넘게 이렇게 그래서 탈고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네요. 인류 역사 귀족계급이 그렇듯이 역시 이 귀족계급의 고민도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그것을 대물림을 할 수 있을까. 영국에서 그랜드트가 막 시작된 17세기 18세기에서, 하지만 이 숫자는 18세기 후반이라서 4만 명 가까이 늘어나고 그랜드트를 한 셈이다. 계급. 영국은 19세기 초반에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대영 제국에서 성장한다. 그랜드 투어. 사색 공부를 정리해보면은 마음속에서 그 연도표를 만들고 역사 고전을 읽다가 전쟁 반란 중간에 덮어라. 그리고 그 사건의 성공과 실패를 예측해보라. 그리고 만일 예측이 맞았다면 계속 책을 읽어라. 그러나 틀렸다면 이 이유를 정밀하게 사색해보라. 나 역시 상정해보라. 그리고 그 사건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파악해두고 두 가지 면의 그 시대와 후세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사색해라. 전제되는 한 목소리를 말한다. 바로 이런 식으로 역사를 공부할 때 생각이 깊어지고 지식이 형성되고 학문이 진보한다. 그랜드 투어와 서번트 투어를 떠나라.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 두 종류의 여행이 있다. 하나는 자기를 충전하는 여행, 하나는 자기를 향상시키는 여행. 전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여행, 국내 외 관광지에 가서 실컷 놀고 먹고 마시고, 후자는 조금 생소한 여행으로 역사를 따라가는. 나는 인문고전 독서 교육, 자원봉사를 교육할 때 연표를 중심으로 가르친다. 연대표를 가지고 과거에도 연표를 통해서 나무가 아닌 숲을 본다. 사마천의 사기 등등등으로 해서 숲을 본다. 경물 취지. 인문고전에 아이비리그 학자들과 세계적인 경영학자들과 혁신법 경물 취지하라 라고 했네요. 나를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황홀한 깨달음은 거경공리가 있다. 공통적으로 사색법에서 인문고전 독서의 거경공리, 거경공리는 인문학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다. 거경공리가 없는 사색은 혼탁하지만 거경공리가 있는 사색은 맑게 빛난다.
이렇게 됐네요. 구사는 잠깐 동양 인문학이 나오는 오해를 풀고 가자. 매우 많은 사람들이 동양이 유학 때문에 망했고 서양의 지배를 받게 되어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심각한 오해다. 서양의 19세기에 총과 대포를 앞세워서 동양을 침략했다. 그런데 총과 대포는 중국에서 최초로 발명했다. 그것도 총은 거경국리를 핵심으로 하는 성리학이 발흥하던 시기에, 대포는 성리학이 관학으로 자리 잡은 시기에 발명이 됐다. 한편으로 유학은 중국에서 활동한 마테오 리치가 서양에 전파되는데 계명주의 사상가들과 중농주의 철학자들이 이를 받아들여서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선언, 경제 탄생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동양은 왜 서양의 무릎을 꿇게 됐나? 답은 간단. 동양은 인문학과 정치, 수학과 경제학을 결합하는데 소홀하다. 반면에 서양은 인문학, 정치 이런 것을 결합하는데 성공했다. 유득공이처럼 사색이 불가능할 같은 인문고전을 만나면 그 인문고전을 추천하거나 애독한 천재들 누군지 알아보고 그들의 눈높이에 인문고전을 읽고 사색하려고 노력하면 되겠구나. 플라톤의 국화처럼 오늘의 관점에서 올 때 그래서 자, 그럼 동서양 합 5천년 인문 역사를 만든 동서양 천재들의 10가지 사색 공부법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마음이 향하는 곳은 어딘지 입지하라. 입지는 뜻을 세워라. 사색 think 해서 안타깝게도 파리보에 관해서 단 한 번도 미와 같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 어떤 질문일까? 유독공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거. 사색 책을 읽고는 인류 최고의 민주주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의 플라톤의 국가를 일으킨다면 나는 다음과 같은 사색글을 주고 싶습니다. 추도 연설, 고대 노예제도, 플라톤 소크라테스 변명, 칼프모의 열린 사회,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사색해보자. 사색해보자는 거죠. 인문학은 입지가 우선이다. 뜻을 세우지 않고 인문학적인 이런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뜻을 본성과 공자, 나는 성인이 될 수 없다고 인문고전, 현실의 안주, 마음과 뜻을 게을리고 몸가짐을 인공지능 인간 중에서도 천재를 흉내내고자 한다. 하지만 천재의 지적 능력 정도나 흉내낼 수 있을 뿐 창조적인 능력은 흉내낼 수가 없다. 아니 인공지능은 천재의 창조가 무엇인지 모른다. 천재는 창조는 천재의 띵크에서 비롯된다. 인류 역사를 새롭게 쓴 동서양 합 5천년 천재들이 how to think 10단계로 정리한다. 인간은 누구라도 이 10단계를 실천할 수 있고 10단계 역사를 사색하고 우주에는 별들이 다니는 길이 있고 새들이 다니는 길이 있고 첫째는 사색을 표명하되 사실은 지식만 있는 인문학 공부법이다. 우리나라 인문학이 대표적이다. 둘째는 사색의 모양은 있으나 본질은 없는 당대의 지식인들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나 인문고적 저자들처럼 생각하는 법은 배우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다. 정리하면 첫째는 생각의 길을 모르는 학문이고 둘째는 작은 지혜에 이르는 생각의 길을 걷는 학문이고 셋째는 위대한 지혜에 이르는 생각의 길을 걷는 학문이다. 생각의 길을 걷고 겸손하자. 아인슈타인은 17년 4월 지인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철학 고전을 읽을 때 내 강북의 아름다운 그림 앞에서 마치 장님처럼 서 있는 같은 감정을 그립니다. 사전적인 철학은 참으로 내 능력을 넘어선 그 무엇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이론을 발표한 지 10년이 남짓한 시점이었다. 그래서 생각하다, 개하다, think는 사랑이다 라고 하네요. 7째, 생각을 실천하라. 8째, 토론해라. 생각을 도서관에서 생각해라. 자기 머리로 생각해라. 이미지로 생각해라. 클래식을 사랑해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이론이 바로 think different, 하이데거 think different 컴퓨터 기술의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탄생시킨 마크 와이저의 think different를 사용한 것임을 밝혔다. different
열째 인문 고전을 극복하라. 자주 휴식해라. 자기만의 생각 주관을 만들어라. 완벽하게 홀로 있어라. 아홉째 인문학 서재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인문학 공부 노트를 써라. 작자와 함께해라. 도서관을 사랑해라. 그래서 원전을 읽어라. 필사해라. 홀로 사색해라. 르네상스 천재를 만든 11가지 공부법은 싱크. 그래서 빌 게이츠의 싱크 위크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문학 공부법 싱크. 게이츠의 중조부는 내셔널 시티뱅크 설립자, 아버지는 시애틀 변호사협회 회장, 어머니는 은행장, 사교계. 이렇게 발머는 게이츠나 앨런과 달리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 자랐는데,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 학교에서 기독서 낭독을 담당했고, 그를 유대인 학교에서 교육받게 한 점을 보면은 인문학적으로 건성치 않은 가정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런 집안. 페이스북이 사랑한 아이네이스, 토머스 왓슨이 독서하라, 경청하라, 토론하라, 관찰하라. 저크버그 그리스 로마 고전을 원어로 읽고, 저크버그 아이네이스를 읽고 경청하고 토론하는 것을 토대로 미국 20대 심리학적 관점으로 관찰했고, 기회를 겪고로 IBM의 야생 오리들 디프런트 생각. IBM은 왜 가장 많은 인문학 강의가 열리는 회사가 되었나? IBM, 탈레스에서 에디슨, 그리고 잡스를 이어진 핵심 철학은 think 하라. 아이디어가 두뇌가 맛볼 수 있는 가장 중독성 강한 마약은 두 가지. 인문고전만 읽게 됩니다. 어떻게 더 어렵고 방대한 인문고전을 쉽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하게 된,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인문학에서 나온다. 소프트웨어. 유대인은 인문학과 일의 결합을 통해서 정리를 하자. 경제는 경세 재민의 준말이다. 정리를 하자. 세상에 없던 천재들의 시스템이다 라고 했네요. 실리콘밸리 천재들의 how to think. 돈을 다루는 최고의 학문 경제학을 공부하는 법이라. 리딩으로 리딩하자. 위대한 부자들은 모두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자들이다. 사물의 이치를. 자기개발 서적을 많이 읽으세요. 돈에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관련 강의나 자기개발, 스스로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타인에게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세요. 되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세요. 결론적으로 돈의 소중함을 가르쳐줍니다. 인문학의 소중함은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돈을 초월해서 사는 삶의 태도는 그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지식의 영역이 아닌 지혜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돈과 인문학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할 시간에 소크라테스 등등등등 학자들과 연구해보면 어떨까요? 인문학 거인들에게 배우는 업무 천재가 되는 법은 그래서 노벨상 수상들과 인문학 거인들의 공통점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을 들여온다. 지금도 참 많이 가난한데 어떻게 보냐 이런 뜻인데, 그러나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전히 통계되는 사학이 있어. 아인슈타인은 7년은 우리의 7,000년이었다. 이렇게 해서 앞에 봤던 그 책하고 같이 연결이 되네요.